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청북도가 실외 관광지 50곳을 선정해서 10월 말까지 충북관광 50선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관련 앱을 다운받고 관광지에 접근을 하면 스탬프 인증이 가능한 여행 방법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한 개의 명소를 방문했을 때 1,000원으로 시작해서 누적된 스탬프에 따라 단계별로 모바일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주 초정인궁 정북동 토성부터 충주 수주팔봉, 제천 의림지, 청풍 문화재 단지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네, 다가오는 여름 휴가 계획 충북 스탬프 투어는 어떨까 싶네요.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도내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이 병행되면서 학력 격차와 돌봄 부담 등 어려움이 컸는데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학생이 등교하면서 교문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제 친구들을 매일 본다는 생각에 교실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1년 3개월 만에 전면 등교. 학생들은 코로나 걱정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반가움이 앞섭니다. 뭔가 수업 시간에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고 전면 등교를 하니까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특히 시험을 앞두고 원격 수업의 불편함을 떨칠 수 있어서 안심입니다. 계속 서버도 터지고 못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만 늦어도 결석되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등교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지난주 직업계고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등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따라 충북교육청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전교생 600명을 넘겨 밀집도 3분의 2 제한에 걸렸던 도내 107개 학교 가운데 31개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고 나머지 학교들도 다음 달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등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선 방역 도우미를 늘려 소독을 강화하고 급식실 식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학년별로 점심을 먹도록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수시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설을 수시로 소독 점검하고 급식 이동할 때 미리 이 방역 소독을 한 다음에 급식을 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학력 격차와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던 학부모들도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 수업하는 게 너무 이게 안 돼요. 안 돼서 또 학원도 문제점이 많았고 학교 이제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한편 충북 혁신도시 내 일부 학교들에선 지난주 보습학원발 코로나 연쇄 감염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진천의 고등학교는 이번 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음성의 고등학교에선 2학년 92명이 자가격리돼 전면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코로나19 대표 피해 업종으로 여행업이 꼽히고 있는데요. 충북 여행업계가 충청북도의 금전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여행사 사무실이 굳게 닫혔습니다. 안에는 박스들만 덩그러니 놓였고 밖에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에 도내 여행업체 368곳 중 10% 정도인 30여 곳이 폐업했고 나머지 80%가량은 무기한 휴업 상태입니다. 대부분 해외여행 위주의 이른바 아웃바운드 업체라 피해가 더 큽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수익이 몇 프로 줄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수익 자체가 제로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 버티기가 힘들었죠. 지원하라! 보사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가 충청북도에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생존 자금 지원과 대출금 상환 연기, 공공일자리 마련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타 시도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 상황에서 충청북도만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바니 또 밤에 대리운전이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타도는 정말 선제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충청북도만큼은 그렇지 않아서. 이에 도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며 지원이 없었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여행업계만 따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여행업계가 소외되지 않고 특별히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 측은 업계 어려움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앞으로 한 달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지원 문제가 피해 업계와 지자체와의 줄다리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청주의 가장 큰 번화가였던 곳이 이제는 가장 황폐화된 동네로 변했습니다. 청주 4직 4구역을 말하는 건데요. 10년 전 재개발 사업이 시행사 부도로 멈춘 뒤 아직까지도 사업 시행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낙후된 동네를 바라봐야 하는 시민 전체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철거되다만 건물이 뼈대를 드러낸 채 서 있습니다. 폐기물들로 가득한 옛 건물터, 유리창이 전부 깨져버린 폐 건물들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때 청주의 가장 큰 번화가 중 하나였던 4직 4구역의 현재 모습입니다. 너무 힘들죠. 하루속히 빨리 나가서 이 구역을 떠났으면 좋겠는 심정밖에는 없어요. 청주 4직 4구역은 지난 2006년 도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59층 이하 아파트 8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사업 초기 시행사가 일대 토지를 매입하던 중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부도를 맞으며 사업은 멈춰섰습니다. 이후 사업권을 노리는 시행사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초기 시행사가 설정해놓은 지상권 문제까지 얽히며 동네의 슬럼화는 가속됐습니다. 돈을 봐달라고 하니까 부도가 났대요. 그 뒤로부터 진짜 사는 게 너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요. 4직 4구역은 지리적으로 청주의 중심이자 차량 통행이 가장 많고 청주 무심천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10수년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주민들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까지 훼손되고 있어 정상화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 세종 시간입니다. 국회법 개정 지연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하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선 주자들이 세종의사당을 잇따라 언급하고 어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1차적인 관심사지만 이게 불발되더라도 국회 이전 논의는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여야가 지난 4월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대선 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이전에서 더 나아가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겁니다. 저 하태경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이곳 세종시입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19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조속한 국회법 처리와 설계 착수를 언급했습니다. 충청권과 균형발전 시민단체는 6월 임시국회 내 국회법 처리를 강조하며 열흘 안에 신속한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빨리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국회 운영위를 소집을 해서 4월달 약속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조속하게. 6월 임시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당장은 설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더 넓은 범위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6월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고 대선으로 공이 넘어간다면 국회 분원 설치가 아닌
전체 이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청원 상생 합의에 따라 통합청주시가 강내면에 흥덕구 신청사를 개청하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원 응대 시스템과 출장 직원을 위한 스마트 워크센터,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까지 그동안 딱딱한 이미지의 관공서가 확 바뀌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PC방 폐업 신고를 하러 흥덕구 신청사를 찾은 이희정 씨. 행정지원과가 있는 4층에 올라가지 않아도 직원이 1층 민원 상담실에 내려와서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단순 민원은 1층에서 처리하도록 한 출입관리 시스템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돕는 동시에 사무 공간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입니다. 찾아가기가 좀 힘든데 그냥 와서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냥. 5층에는 장거리 출장 직원들을 위한 스마트 워크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또 고정 좌석 대신 매일 좌석이 바뀌는 공유 오피스가 본청 일부 부서에 이어 행정지원과에도 시범 도입됐습니다. 다른 팀과 협력하기도 더 편하고 교류하기도 쉽고 오히려 이제 벽이 있었는데 그런 벽도 없어진 것 같은. 중앙동 4층부터 6층까지에 들어선 서가는 시민과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공간입니다. 누구든 와서 책을 읽고 담소를 나누고 북 콘서트를 열 수도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이런 사무실 분위기였는데 직원들이 더 편하게 효율성 있는 업무 추진하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동평 건물에 마련된 3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농구와 탁구, 배드민턴 등이 가능한 체육관, 체력 단련장과 문화교실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청주시는 외곽에 위치한 신청사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이 인터넷 플랫폼 업체와 손잡고 충북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마련했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확대하고 전승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유동열씨는 농기구를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는 충북 무형문화재 13호 야장 전수조교입니다. 야장은 대장장이를 뜻하는 말로 늘 혼자 일하던 대장간이 방송 스튜디오로 변신했습니다. 유조교가 손수 만든 농기구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점점 이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여러분들이 문화를 이어가는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유의미를 더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충북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기본은 실용성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장인들의 활동과 작품을 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쌍방향 소통하며 제품 등 다양한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소하고 귀한 작품까지 득템합니다. 보유자나 전수자로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또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쇠를 달고서 두드리는 경험을 하면서 대장간 문화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충북에는 18개 기능 분야에서 수많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자, 이수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중한 전통 문화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방송 현장에는 다른 분야의 장인들까지 찾아와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새로운 시도에 높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단순히 보존이 아니라 이 보존을 넘어서 무형문화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관련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통과 쇼핑을 결합한 라이브 커머스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전승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